예, 안녕하세요. 한창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물론 우리가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디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돈은 결국에 이제 빚입니다. 돈은 결국에 빚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 세계 기축통화는 뭐죠?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달러기 때문에 그 달러의 빚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논리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들어보시고 충분히 이 정도 근거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나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아보기 전에 그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학생이었거나 그러면 그때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좀 할만할 때 바로 이제 서브프라임이 온 거죠. 굉장히 저도 어려웠는데, 그때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대형 금융기관이 이제 무너지고,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해결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신세계 질서를 불러오는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비밀이라는 다큐인데요. 이 다큐를 꼭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번 정도는 보셔야지 아마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One of the biggest make-believe stories ever is called quantitative easing, 네, which sounds complex, 바로 이 but it's really just a 부분이죠. smoke and mirrors term for currency creation. QE started with the banking bailouts back in 2009. This currency was created out of thin air and then given to the banks, who paid themselves record bonuses in reward for crashing the world economy. This is a global phenomenon, but all you have to remember for now is that whether it's QE bailouts or stimulus programs, 미국이 these are all 이제 just 2008년도 hocus 금융 pocus 위기를 terms 해결하기 for 위해서 increased currency creation. 금리를 초저금리로 Egypt is an 낮추고 amazing place. There's a 굉장히 complete 많은 difference about 돈을 utter 찍어냈습니다. chaos, especially like the traffic. But when it comes to 찍어냈죠. like 그리고 이제 college 양적 admissions, they're 완화를 trying to get every 통해서 last dime out of you. 이제 You get 찍어냈는데, fleeced to the point where 어느 정도의 you 돈을 come back 찍어냈는지 with an empty wallet. 예, 이제 But you know what?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in the United 보여드리겠습니다. States, or maybe the United States, dollars in existence to 825 billion. 보시면 이제 미국이 200년 만에 그 0에서 8,250억 달러가 이제 발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불과 10여 년 만에 10여 년 We had 사이에 the bailouts. 그 양적 then we had 완화를 QE1, 통해서 돈이 quantitative 얼마나 easing 많은 one, 돈이 then 이제 QE. 발행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멈췄는데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This is like 18 times more currency in existence 예. in a little over a decade. Here's Singapore. Then we had the bailouts, 예. and then we had QE1, quantitative 보시면 easing one, then QE2, and then we had QE3, and then QE4. 1차 and 양적 then 완화, we had- 2차 양적 완화. 자꾸 멈추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러시아, 호주, 다른 나라들도 엄청 많은 양의 돈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고, 그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금융 위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돈의 힘으로 인해서. 예.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경제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죠.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정도 돈이 풀렸다고 할 때는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미국을 보면. 그런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볼까요? 베네수엘라 경제 볼까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 IMF의 경우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만 100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00만%. 네, 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 De darle un bienestar a nuestros hijos, a nuestros nietos. 연율을 제일 많이 지금 뭐 이렇게 No, yo prefiero estar aquí que ahorita en Venezuela.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는 이제 국민들이 뭐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그렇고요.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란도 지금 이란 환율도 지금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요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시면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미국엔 안 나타나고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란, 그리고 터키도 있죠. 터키까지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그런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일단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이제 빚이 얼마인가를 볼 텐데요. 보시면 이 사이트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정부의 이제 빚이 나오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이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는데 단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위가 이게 지금 달러예요. 달러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1조 달러입니다. 21조 달러의 돈인데 우리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이제 물론 1000원 넘지만 1000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천조가 되는 거죠. 1천조. 1400조의 돈이 지금 미국의 정부의 빚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거의 이제 1000조의 한 5%인 1000조 정도가 매해마다 빚이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빚이. 그럼 1000조가 얼마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거의 1100억 원 정도씩 빚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당 1시간에 빚이 1100억 원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을 미국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 갚을 것인가? 갚아야 되잖아요.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이 있고 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렸는데 A가 B에게서 빌린 1억 원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년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 1억 원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다면 이 사람은 실제 가치는 1000만 원만 주면서 1000만 원의 가치를 주면서 1억 원의 빚을 갚는 거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은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에 많은 빚을 졌는데 그 채권을 갚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이 이경 1조가 되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 달러의 가치를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있잖아요. 신세계 경제와 그 동영상에 paper dollars that 이제 exist. 보면 basically. It took 이 동영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모든 돈은 이제 역사적으로 발행된 모든 돈은 다 0으로 수렴했다는 거예요. 0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달러도 이제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고, 그 달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이제 중국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경제학자들도 많고 뭐 화폐 전쟁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중국도 달러가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모든 돈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달러도 결국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달러도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럼 달러가 0으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 신세계 질서를 불러오는 세계 경제 붕괴 돈의 비밀에도 그 답이 나옵니다. 뭐냐? 결과적으로 그 화폐의 가치가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곳은 어디다? 그 이전할 곳은 바로 금과 은으로 화폐의 가치들이 이전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발행된 모든 돈들이 그 다른 화폐로 가치가 이전되기 전에 금이라든가 은으로 가치가 이전됐다가 다시 화폐가 나오고, 그 화폐를 은을 기준으로 통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반복됐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중국은 뭐 1대1로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자기네 위안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삼고 싶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달러가 0으로 수렴한다면 우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드 서플라이가 있죠. 서플라이 디맨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중국 총 이제 골드 프로덕션이 이제 1억 2,100만입니다. 1억 2,100만인데, 그리고 디맨드 서플라이가 이제 1억 5,800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중국이 거의 4천만에 가깝습니다. 4천만에 가깝고 1위죠. 1위, 압도적인 1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2,300만. 근데 이제 기축 통화인 미국을 보면 생각보다 적어요. 600만 밖에 안 됩니다. 600만. 우리나라가 130만인데 희한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 10분의 1입니다. 뭐 경제력으로 따지면 일본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도 정도 이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약삭빠르게 이제 금을 안 갖고 있어요. 금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지 않죠. 지금 금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금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값이 이제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국을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미국이 굳이 지금 금값을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값은 제가 봤을 때 오르기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 이 많이 찍어낸 달러,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수없이 찍어낸 그 달러의 가치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가야 될 곳이 바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본 거죠. 그 가치가 이번에는 금과 은이 아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번에는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비트코인으로 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갔을 때 미국이 그거를 과연 좋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발행량이 있습니다. 발행량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비트인포차트.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코인을 얼마나 어떤 지금 주소에서 계정에서 이제 비트를 갖고 있는지가 쭉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95%의 코인을 95%의 코인을 거의 5%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위 5%도 아니에요. 뭐 지금 보시면 이 퍼센티지로 보시면 3.27, 0.67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95%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 보시면 95%, 그러니까 비트코인 1개에서 10개,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10만 개에서 100만 개는 3개의 주소에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비트파이낸스라든가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들 지갑 주소입니다. 지갑 주소고, 그 밑에 이제 쭉 지갑 주소가 아닌 것들도 쭉 나오는데요. 뭐 35,000개씩 갖고 있는 것들 나오겠죠. 과연 그러면 수많은 비트코인들 95%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소수 5%는 과연 누구겠는가? 이거를 저는 그 FRB로 보고 있습니다. FRB. 그 FRB는 이제 뭐 정부 기관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FRB는 결국에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의 어떤 지분을,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이고, 결국에 이 달러의 어떤 발권력을 갖고 있는 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FRB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달러의 다음 가치를 이전할 어떤 것이라고 하면, FRB가 그 금융기관들, FRB 배후에 있는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런 비트코인들을 상당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 주소, 암호화된 주소를 제가 추적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5%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이경1조가 되는, 그리고 지금 매 시간마다 10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이 1100억씩 증가하고 있는 이 미국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이제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 2100만 개고, 그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2027년도까지 비트코인은 1억 원을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볼륨이 총 이제 1경에 달할 것이다. 1경에 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2000조가 되겠죠. 2000조가 비트코인이 차지한다는데, 그럼 2000조가 비트코인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그 1비트가 약 1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빚 이경 1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니라 10억 원을 간다 라고 하면 2000조가 아니라 2경이 됩니다. 비트코인 볼륨이 시가총액이 2경이 되고 10억을 넘어서서 만약에 뭐 100억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 20경이 되죠. 20경. 그러면 그 FRB 그 세력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이미 점유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빚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미국의 빚을 갖고 있는 중국 채권국가인 중국한테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갖고 자기네가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해보려고 했다가 10억, 100억까지 올라간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그거를 이제 채권하고 퉁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빚을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 약간 반미 그리고 친중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터키 그리고 이란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환율이 장난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닌데 이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아르헨티나 이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결국에 중국과 어떤 에너지 공급 어떤 교류를 맺었던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떤 협약을 했던 이런 나라들 그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 생각은 이게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말을 잘 들어요. 일본도 미국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금을 물론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에 이제 보시면 암호화폐도 많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사실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성장한 것도 아니고 실제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동영상에서 보다 보니까 The Top 10 Bitcoin Cities in the World 이렇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단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체코, 두 번째가 지금 여기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세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네 번째가 여기가 스페인, 그리고 다섯 번째가 뉴욕, 여섯 번째가 여기가 네덜란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여기가 지금 베네수엘라죠.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고 있는. 그리고 이제 8위가 여기가 이제 밴쿠버, 캐나다인데 밴쿠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위가 영국이고요. 10위가 이제 프랑스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라든가 아시아권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있고 유럽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특이하게 남미에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일단 유럽이라든가 이제 유럽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그렇게 앙숙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굳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약간 반미, 정권 자체가 미국에 반하는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지금 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이제 환율로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를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회수하면서, 자산을 회수하면서 달러가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달러가 씨가 마르면서 이 나라들은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사용량이 통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만약에 제가 베네수엘라 국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달러를 못 구해요. 그리고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도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자들이 과연 자기들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달러로 바꾸고 싶은데 달러는 정부에서 그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달러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고, 결국에 이제 그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약간 어떤 근거를 안 남길 수 있는 이런 비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대시 같은 다크코인들,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대시가 상당히 많은 대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반미 국가들이 알아서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 미국 정부가 아니라 그 미국을 움직이는,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진행시켜 왔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달러 다음에 기축통화는 무엇인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제가 답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달러 뒤를 이어서 유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고 유럽 연합들이 유로화를 만들고 했었죠. 하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유로존이 이제 깨졌습니다. 깨지고 뭐 그리스부터 해서 박살이 났죠. 그런 과정에서 유로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이고, 2018년도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이제 중국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탄탄하게 했습니다. 중국 나름대로 금도 미리 준비하고 미국 채권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어쩌지 못하게 이렇게 준비했지만 미국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를 넘어서는 그 세력은 그 위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달러의 가치를 0으로 수렴하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예전 같았으면 이제 금과 은으로 갔어야 하지만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가치의 이전은 결과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 이전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좀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왜 기축 통화의 역할, 어떤 금의 역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은 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제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 리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알트코인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금의 역할을 할 것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를 이전할 곳,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야지만이 적어도 10만 달러 그리고 그 이상 100만 달러 정도까지 가줘야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 그 2경 1조가 되는 그 빚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요. 보시면 2011년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이제 이거는 로그를 적용한 겁니다. 로그를 적용한 거고, 실제 로그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죠. 로그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됐습니다. 됐는데요. 보시면 이 추세대로 지금 이제 비트가 가고 있죠. 물론 이 추세를 넘어서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있던 이 초기 단계는 그럼 왜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느냐,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가치를 끌어올려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당시 2010년도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치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추세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6,700달러예요. 오늘 2018년 8월 27일 현재 6,723달러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무리 적어도 언제 보시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 추세 채널의 하단부를 깨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2019년도 10월 28일 전고점인 최소한 2만 달러에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2015년도부터 16년도 이 채널의 바닥을 박박 끼면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채널의 바닥을 박박 끼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19년이 되면 비트코인은 전고점인 2만 달러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냥 넉넉 잡고 7,000달러라고 하자고요. 7,000달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2019년 10월에 내 자산의 가치를 3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져서 뭐 저 이제 바닥을 본다고 이제 하면 5,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5,000달러까지 빨리 찍어주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 빠져봤자 5,000달러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2019년도 10월이 되면 이 채널의 바닥을 박박 긴다고 하더라도 2만 달러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고, 좀 더 좋은 케이스로 흘러간다고 하면 올해 이제 2019년 18년도 9월 말에 ETF가 발표가 되면서 금 ETF가 발표된 뒤에 움직임이 거의 이 모양과 흡사합니다. 이 모양과 흡사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ETF가 발표하면서 발표되기 전까지 상승이 나오고, 발표된 후에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채널 상단부를 보시면 지금 10만 달러 보이시죠?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지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늦어도 2019년도 10월에는 전고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금 채널대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100만 달러를 넘어서고 10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꼭 이렇게
제가 지금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채널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한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채널을 제외하고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돈의 흐름, 그리고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빚, 2경 1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이 가치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좀 지루하신 분들은 빨리 돌려감기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충청도기 때문에 말을 좀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는데 좀 빨리 감기로 해서 보시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라든가 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들을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종종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